우리가 살면서 갈등을 안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똑같이 화가 나도 그 표현 방식이 사람마다, 특히 남자랑 여자랑 확 다를 때가 진짜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분노의 두 얼굴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랑 다툴 때 말이에요. 서로 화만 내다가 오해만 쌓이고 결국엔 엄청난 단절감만 남는 그런 경험이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의 분노는 소통이 아니라 이렇게 벽을 쌓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죠. 자, 먼저 한쪽 모습부터 한번 볼까요? 분노를 느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그냥 밖으로 빵 터트려 버립니다. 딱 이 사진처럼요. 목소리가 막 커지고 때로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자기 감정을 바깥 세상에 아주 강하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 반응도 있어요. 겉으로는 너무 고요한데 속으로는 감정의 폭풍이 막 휘몰아치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밖으로 터져나오는 폭발이라기보다는 안으로 계속 가라앉는 침잠에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이렇게 분노는 폭발과 침잠, 이 두 가지 아주 뚜렷한 스타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특히 성별에 따라서 어떤 경향이 있는지,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핵심적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분노는 주로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로 나타나고요. 반면에 여성의 분노는 안으로 가라앉는 감정의 형태를 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뻗어나가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인 셈이에요. 그럼 먼저 외부 표출형 반응, 그러니까 남성에게서 흔히 보이는 방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방식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딱 표현하니까 어떨 땐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기도 해요. 이게 문제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공격적이 되면 오히려 갈등을 확 키우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부작용을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면 침잠형 반응은 어떨까요? 이건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는 대신에 안으로 꾹꾹 눌러 담는 방식인데요. 당장의 큰 충돌은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억눌린 감정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지거나 심지어는 원인 모를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신체적인 증상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꼽고 있어요. 하나는 타고난 성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성향의 차이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T유형, 그러니까 사고중심형과 F유형, 감정중심형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T유형은 논리랑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분노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딱 인식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F유형은 관계나 공감을 훨씬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일단 자기 안에서 먼저 처리하고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문화적인 요인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 그림이 참 상징적이죠.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남자가 화내는 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보면서 여자한테는 감정을 좀 참고 온화해야지 하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바로 이런 사회적인 압력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두 세계가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히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해는 깊어지고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관계에서 가장 아픈 단절의 순간이 시작되는 거죠. 남성 입장에서 보면요, 이 분노라는 건 대화의 시작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적극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고 싶다는 뜻이야.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인 셈이죠. 어쩌면 자신의 분노가 이 관계를 위한 노력이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여성은 그 분노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문제 해결의 신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이고 공격이라고 느끼는 거죠. 이런 공격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입을 닫고 더 깊이 자기 안으로 숨어드는 것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진짜 속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둘 사이에는 깊고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게 됩니다. 한쪽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외면당했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공격을 피해서 숨어버린 그야말로 완벽한 단절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단절이 끝은 아니에요.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깊은 골을 메우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 갈등을 오히려 연결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이거예요. 내 방식은 옳고 상대방 방식은 틀렸다는 생각부터 멈추는 겁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라거나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비난하는 대신에 우리는 분노를 표현하는 언어가 그냥 다르구나 하고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에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상대의 감정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나눌 경험으로 보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둘째, 어떤 감정이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다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다름을 싸움의 원인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로 여기는 것,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분노라는 감정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우리 사이에 벽을 쌓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다리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마주하고 소통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겠죠. 여러분의 분노는 지금 벽을 쌓고 있나요? 아니면 다리를 놓고 있나요?